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진짜 이유. 지긋지긋하다. 이혼하자.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60평생 처음 듣는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연인처럼 살고 싶어.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유복하게 살았던 저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들과 달리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하지만 낭만적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 사랑만으로 시작한 결혼이라 유난히 가난한 신혼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첫째 딸을 낳았고 2년 후 둘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10평 남짓 임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첫째가 4살, 둘째가 2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첫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엄마, 이모네는 화장실이 2개였어. 우리 집은 왜 하나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아들이 응가를 아주 자주 싸거든. 그래서 화장실이 2개 필요한 거야. 아이들은 깔깔 웃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언니들이 놀러 왔습니다. 작은 10평 남짓 임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언니들의 표정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차라도 내오려던 저를 언니들이 말렸어요. 우리 곧 가봐야 해. 다음에 오면 밖에서 만나자. 서둘러 나가는 모습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친정 언니들이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좁은 집.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언니들은 남편이 미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남편도 분명 느꼈을 테고 남편은 무능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어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4명의 식구가 살아가려면 노동력이 2~3배는 필요했어요. 끝없는 정리와 치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기용품 자체가 부피가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했고 늘어나는 살림을 정리하느라 생활용품점에서 산 플라스틱 수납함을 천장 높이까지 쌓아 놓아야 했습니다.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주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거실 겸 방에 아기들이 어질러 놓은 수많은 장난감들을 싹 치우고 밥상을 펴야 했어요. 매 끼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침대를 놓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은 집. 이불을 펴고 자려면 또 한 번 싹 치우고 이불을 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치우고 어질러지는 삶의 반복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한 번씩 사다 주는 장미꽃 한 송이에 그날의 피로가 싹 풀렸어요. 꽃을 받을 때마다 고단한 일상의 단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들을 재우고 조용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시는 맥주 한 잔으로 충분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행복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가난은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다고 했어요. 자책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 마음을 알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반색을 하며 말했어요. 전세로 이사 가자. 25평 빌라야. 오늘 당신이랑 같이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준비해.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각자 방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쫓겨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의 선택은 섣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금방 믿어버렸고 빨리 이사가고자 하는 급한 마음은 실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 모두 날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었어요.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푸념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얼른 일어나야 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이를 키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빚을 함께 갚아 나갔어요. 남편은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저는 미술 전공을 살려 미술 키트 창업을 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키트를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눈이 침침해졌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깨기 전 새벽에는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추운 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엔 대리기사를 하며 모자란 생활비를 벌었죠.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쁘다고 했던 제 얼굴에는 고생이라는 낙인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7년 만에 빚도 다 갚았고 고생한 얼굴과 거친 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삶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정신 똑바르게 성장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자랐어요. 오히려 부모를 도우려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챙겼습니다. 석 달 전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어렵다는 대기업 입사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했었는데. 그런데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결정했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서류를 밀어냈어요.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는 듯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세월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을 울면서 붙잡았어요.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세월이 그렇게 가벼웠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야? 남편은 매정했고 확실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정해졌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 저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든 보상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산을 좋아했던 것,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며 동경의 눈빛을 보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었죠. 그래, 그 사람도 열심히 살았다. 낭만주의자인 그를 편하게 놓아주자. 이제는 그의 꿈을 존중해주자. 더는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남편 여자 있더라.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것 같아. 오피스텔에 같이 들어가는 거 봤어. 젊은 여자였어. 확실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구나. 새 여자를 만들어 놓고 자연인이 아니라 젊은 여자와 새 인생을 살려고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말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한테 주소를 받아서 당장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화장기 없는 30대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아니, 그 사람 여기 있죠?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해요. 지금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침대에 링게를 맞고 있는 남편이 눈에 보였습니다. 뇌에 정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천천히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뼈만 남은 손, 숨소리마저 가늘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 여자의 만류에도 저는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발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선택하지 않으셔서요. 진통제 관리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보호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호자 되십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할 작정인 듯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간호사는 말 대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담낭암 말기. 진단일자를 보니 5개월 전. 제가 도장을 찍기 며칠 전이었어요.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꼭꼭 숨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네. 그 미소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도 이보다 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가슴에 총을 맞아 뻥 뚫려버린 기분이었죠. 왜 숨겼어? 왜 혼자 이렇게...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생각해보니 이혼하기 얼마 전 유난히 종신보험을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여러 번 만나던 모습,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던 모습,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보험금 받아서 편하게 살아. 애들한테도 뭐 좀 해주고. 남편은 이제 둘이 편히 사나 했는데 병이 찾아와 몹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나에게 병을 알릴 자신이 없었다고. 당신이 내 병을 알면 가만히 있었겠어? 그 성격에 또 얼마나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겠어. 나 그거 못 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진짜 몰라? 이건 날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아이들에게 잘하는 게 행복이었어.
그래야 나 스스로 떳떳하고 그 맛에 살아갔단 말이야. 평생같이 고생해놓고 이러면 반칙이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한때 저를 꽉 안아주던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벼워졌네요. 평생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해결했잖아. 아직 우리 젊어. 이번에는 몹쓸 병마랑 싸워보자. 당신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 아직 힘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간호사도 응원해주듯 두 손을 불끈 쥐어 보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과 딸한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시니 하던 일 멈추고 빨리 와달라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덤덤한 척 연기하던 아이들이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딸이 아이 때처럼 아빠를 연신 부르며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다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랑 엄마가 우리에게 평생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알아요?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는 못 보내드려요, 절대로요. 그날부터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천연 오일 마사지를 배웠습니다. 매일 남편의 몸을 정성껏 마사지해 주었어요. 남편의 혈색이 나아진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매끈하게 닦아주고 60이 되어서 하지 않던 뽀뽀도 해줍니다. 남편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기농 식단을 차렸어요. 항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현미밥, 신선한 채소, 발효 음식들. 온 가족이 교대로 간호했어요. 아들은 새벽 시간을, 딸은 저녁 시간을, 저는 낮 시간에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24시간 내내 누군가 곁에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하고 결과를 들으러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요.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기적입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남편 뺨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조금씩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힘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앞으로도 감사하며 더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오랜만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우리 인생 살자.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큰 시련을 또다시 이겨냈습니다.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연 좋지. 근데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자연이야. 당신이 내 산이고 내 강이고.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길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의 행복한 노년의 시작.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시련은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다가도 언젠가는 우리 부부도 혼자 걸어가야 하겠죠. 하지만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국 우리 부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